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기계요소 설계 2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2주차 2차 시로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찰 전동 장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평마찰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홈 마찰차, 배벨 마찰차, 무단 변속 마찰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차는 이제 주로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이 평마찰차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가 홈 마찰차, 그리고 이 무단 변속이나 배벨 이런 것들은 잘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마찰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홈 마찰차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포인트 짚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의 목표는요, 홈 마찰차, 원추 마찰차, 무단 변속 마찰차를 이해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배양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찰차를 3시간 공부했고요. 오늘이 4시간째인데 평마찰차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죠. 자, 평마찰차 하면은 이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주 속도 V는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주자. 회전비 속도비 I라는 것은 원동 회전수분의 종동 회전수 RPM. 이걸 반대로 말을 하면 종동 지름분의 원동 지름, 이렇게 서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I들, 즉 연속된 것들은 계속 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축간거리 C는 외접은 더해주고 내접은 빼줘라 라고 했습니다. 센터와 센터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즉 반지름은 더해주고 반지름을 빼주자 이렇게 했었고, 전달 동력, 마력인 경우에는 자, 마찰력 곱하기 힘 곱하기 속도를 75 곱하기 9.8, 즉 Q는 뭡니까? 뮤 P죠. P라는 것은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생기는 마찰 개수에서 뮤 P가 Q니까 뮤 PV가 되겠고, 75 곱하기 9.8을 하면 735.5. 만약에 킬로와트로 바꾼다면은 이게 1000이 되죠. 1029 곱하기 9.8이 돼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앞에 거를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니까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고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홈 마찰차를 공부하기 전에 이거 한번 얘기해 보죠. 이게 이제 옛날 교원 이문고시 아카데미 문제로서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에다가 물체를 묶어 가지고요, 뺑뺑뺑 돌립니다. 지금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는데 여기서 딱 실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A, B, C, D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자,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에다가 물체를 묶어서 돌리다가 실이 딱 끊어지면 이 물체가 이 상태에서 끊어졌다 치면 이 지점에서 A로 날아갈까, B로 날아갈까, C로 날아갈까, D로 날아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절대 D는 아니겠죠. A, B, C 중에 하나일 건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 A, B, C 중에서 왜 그쪽으로 날아갈까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9점짜리나 돼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심력 뭐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일반적으로요, 정답은 A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딱 끊어지면 A 방향으로 날아가요. 왜 그러느냐? 실이 끊어지는 순간 물체에 대해 이상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며 가 지점에서 운동 방향인 원의 접선 방향인 A로 날아간다. 자, 이 접선, 접한다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 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접선 방향인 A 방향으로 물체는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3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실이 딱 끊어지면 이 원심력, 구심력 때문에 튀어나가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이 F라는 방향, F라는 힘이 나간다. 자, 이 접선 방향이죠. 네. 이 접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대충 해 놓고요. 그리고 홈 마찰차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마찰차는 평 마찰차하고 달리 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되게 복잡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설명을 일단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뭐 안 되는데도 가는 게 없습니다. 이거가 시험 문제 잘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우선 홈 마찰차는, 평마찰차는 여기가 평평하죠.
홈 마찰차는 이렇게 V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홈이 파져 있으면 마찰 뒤는 면적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홈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밀어붙이는 힘이 가능합니다. 즉 마찰력이 세질 거예요. 그러면 평 마찰차에 비해서 홈 마찰차는 더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큰 동력을 전달하려면 홈 마찰차를 쓰는 게 좋겠다. 자, 이 홈의 각도에 따라서 전달하는 동력, 힘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홈의 각도를 2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냥 알파라고 안 하고 그냥 2알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걸 이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이 하나만을 확대해서 그리면 오른쪽처럼 돼요. 자, 복잡하죠? 자, 보겠습니다. 평마찰차처럼 얘가 미끄러지지 않고 동력을 전달하려면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뭐가 생겨야 되죠? P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라는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마찰차는요, 이 홈 부분에서 Q라는 반력이 생겨요. 반대, 우리가 P라고 밀면 반대쪽에서 P로 미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을 반력이라고 합니다. 리액션 포스라고 하는 반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P로 밀어붙이는데 홈이 아까 평마찰차라면 그냥 이쪽으로 P가 발생하겠죠. 반력이 이렇게. 근데 홈마찰차는 여기 접하는 부분에서 반력이 생기겠죠. P가 반력이 생기는데 두 개로 나눠져 생깁니다. 즉 Q라는 반력이 생겨야 되는데 한쪽은 2분의 Q,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요. 이렇게 2분의 Q가 생기고요. 이쪽에도 2분의 Q라고 이 홈 면의 수직 방향으로 2분의 Q라는 반력이 생겨요. P로 미니까 Q라는 반력이 2분의 Q씩 반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 오른쪽 거는 내버려 두고 왼쪽이나 오른쪽 같으니까 이거 내버려 두고 한쪽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이것만. 복잡하니까요. 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자, 과연 이 P라는 힘 때문에 생기는 같은 방향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인데요. 이 두 개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Q가 2분의 Q가 밀면 자, 이게 전체가 2알파니까 이 하나는 알파가 됩니다. 알파. 자, 알파가 돼요. 2알파니까 이 절반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억각으로서 알파가 됩니다. 알파가 돼요. 그리고 이 빨간 게 2분의 Q니까 자, P라는 똑같은 방향의 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생기고요. 즉 마찰면에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의 힘과 2분의 Q 그 다음에 경사면의 방향의 힘 2분의 Q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한 우리 보통 이게 마찰력이라고 아까 공부했었죠. 뮤에다가 이 힘. 자, 이 뮤 곱하기 2분의 Q라는 두 개의 힘으로 나눠져요. 자, 보겠습니다. P로 밀어붙이니까 경사면에 수직한 힘 빨간 거예요. 그리고 경사면 방향으로의 힘, 이 자주색, 이 두 개의 힘이 생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P라는 힘 하나가 빨간색 힘과 자주색 힘으로 두 개로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로 분리가 됐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힘은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같아야 돼요. 그게 힘의 평형입니다. 따라서 이 힘, 자, 이게 Y축이라고 한다면 Y축 방향의 힘으로 준 이 P값, P라는 힘하고 이 Y축 방향으로 가는 이 힘 더하기 경사면 쪽에서는 이 힘이 생기죠. 이 두 개의 힘의 합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P라는 힘을 주니까 경사면의 수직한 힘과 경사면 방향으로의 힘이 있는데 얘를 똑같은 P라는 힘의 방향으로 봤더니 이 힘 그리고 경사면 방향의 이 힘 전체가 이만큼이 되겠죠. 이 힘으로 나눠지더라. 그런데 이 준 힘과 받는 힘, 이 힘은 서로 같아야 된다. 어떻게 같아야 됩니까? 이거 이퀄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4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서로 같고 이 두 개는 서로 같기 때문에
한쪽만 구해서 2배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2분의 Q예요. 그러면 이 힘은 이렇게 사인 하면 되죠. 사인 알파는 2분의 Q분의 이 힘이 됩니다. 그쵸? 네. 우리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하면은 C분의 B가 되고요. C자는 이렇게 쓰니까 네. 사인 알파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A분의 C가 됩니다. 네.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T자는 이렇게 쓰니까 B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정색, 이 빨간색, 이 힘의 크기는 사인 하면 나오겠죠. 사인. 그죠? 네, 사인 하면 나옵니다. 그래야 즉 사인 알파는 2분의 Q분의 이 힘. 따라서 이 힘은 2분의 Q 사인 알파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해보세요. 써보세요. 사인 알파 이퀄 2분의 Q분의 내가 원하는 이 힘 X라고 치고요. 그럼 X는 2분의 Q 사인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의 크기는 2분의 Q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자주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 보죠. 자, 이게 알파면 이게 알파입니다. 이것도 알파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그 각도의 알파가 나오는데요. 자, 이때 이걸 구하려면 얘는 코사인을 하면 되죠. 얘가 직각이니까 코사인을 하면 됩니다. 코사인.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뮤 2분의 Q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따라서 X는 뮤 2분의 Q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는, 자, 코사인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코사인. 자, 이게 지금 A가 뮤 2분의 Q니까 A분의 B가 코사인 알파예요. 그죠? 따라서 뮤 2분의 Q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이게 이 값이니까 이 X는 따라서 뮤 2분의 Q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붙이는 힘 때문에 받는 반대의 힘은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2분의 Q 사인 알파 플러스 뮤 2분의 Q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써놨습니다. 2분의 Q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뮤 Q, 뭐 나누나 똑같죠.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또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2배를 해주면 밀어붙이는 힘 P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반지름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 방정식, 힘의 평형을 두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자, 2가 있습니다. 2 같이 없어지죠? 이것도 없어지죠? 네, 그러면 가루가 없어지겠죠? 가루 없어집니다. 그리고 Q가 양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Q로 묶어주면 Q 묶고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만 되더라. 자, 밀어붙이는 힘은 Q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로 나오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홈의 각도가 2알파라고 했을 때 절반은 알파가 되더라. 이렇게 같고요. 밀어붙이는 힘 P가 있으면 경사면에 수직한 힘 발력 2분의 Q가 있고 경사면 방향으로의 뮤 2분의 Q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쪽 Y축 방향의 힘의 합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P 이퀄 두 개의 힘을 다 더해야 되니까 두 개의 힘 더해서 2배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같이, 자, 이 힘은 2분의 Q 사인 알파, 이 힘은 뮤 2분의 Q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서 2배를 해주고 이 없어지고 Q로 묶어줬더니 Q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그냥 대략 이해만 하고 계시고요. 자, 결국은요. 자, 밀어붙이는 힘은요. 발력 Q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가 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좀 복잡한데요. 자, 결론은 되게 심플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반지름 방향에 대한 힘의 방정식 P 밀어붙이는 힘은 이렇게 됐었고, 이게 결국은 Q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정리만 하면 이거 생략하고 정리했더니 이게 되죠.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P는
Q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반력 Q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양쪽을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Q는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분의 P가 되겠죠. 이거 알면 이건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게 반력인 줄만 알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동력을 구하고 할 때랑 뭘 구해야 됐어요? 마찰력을 구해야 됐습니다. 마찰력. 마찰력은요 역시 뮤 Q입니다. 네, 반력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한 마찰력은 뮤 Q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동력 나오겠죠? 네, 동력 나옵니다. 뒤에. 자, 그러면 마찰력 F는 뮤 Q, 즉 반력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Q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Q는 방금 이거였죠? 네, 그대로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알면 당연히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분의 뮤 얘를 갖다가 뮤 대시라 그래서 상당 마찰계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유효 마찰계수라고 불러요. 이걸 뮤 대시라고 합니다. 우리 평마찰차에는 뭐가 나왔죠? 뮤가 나왔습니다. 마찰계수. 근데 홈 마찰차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상당 마찰계수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평마찰차에서 마찰계수가 있다면 얘를 평마찰차가 아닌 홈마찰차로 바꾼다면 마찰계수는 이거에 상당하는 마찰계수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나사에서도 나왔고요.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상당 마찰계수. 자, 그래서 뮤 대신은 상당 마찰계수는 평마찰차라고 했을 때 그냥 마찰계수를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상당 마찰계수하고 마찰계수가 같다면 이거가 없는 거죠. 즉 상당 마찰계수는 마찰계수 곱하기 이거 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당 마찰계수는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분의 1배만큼 크다. 뭐보다? 마찰계수보다. 그래서 홈 마찰차가 더 마찰계수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더 큰지요. 마찰계수가. 그렇기 때문에 동력도 더 크게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홈 마찰차에는 이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죠. 자, 이게 되고 P는 Q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 Q는 이걸로 나눠주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마찰력은 뮤 Q가 됐으니까 Q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게 뮤 다시 P가 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마찰 개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요, 경험식으로서 이렇다라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마찰차를 할 때, 홈 마찰차를 할 때는 이 알파가 30에서 40도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통은 홈의 수가 보통 5, 6개 정도로 제한하더라 뭐 이랬습니다. 자, 원주 속도 전달 동력은 평마찰차와 동일하다. 원주 속도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눈 거 똑같습니다. 전달 마력은 아까 우리 평마찰차에서 뭐 했어요? 속도 곱하기 힘 QV를 75 곱하기 9.8인 735.5 또는 102 곱하기 9.8인 1000으로 나누었죠. 네, 그게 동력, 마력과 킬로와트였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 홈 마찰차의 동력을 구하려면 힘, 즉 F 곱하기 속도를 75 곱하기 9.8이나 102 곱하기 9.8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마찰차가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만 계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는 밀어붙이는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P는 Q 하고요.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 있고 홈 마찰차에서는 마찰계수 말고 상당 마찰계수가 나오는데 이 뮤를 이 값으로 나누면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홈 마찰차에서 V홈의 각도 2알파가 45도라면, 자, 위에다가 2알파. 그럼 알파는 몇 도입니까? 22.5입니다. 실제로요, 공식에서는 전부 2알파가 아니라 알파예요. 우리 앞에서 홈의 각도는 2알파라 그랬고, 한쪽만 알파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는 홈의 각도가 2알파가 45도라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2알파라고 안 줘요, 문제에서. 이거 말이 없다 하더라도 홈의 각도가 45도라고 한다면 2알파가 45도고 알파는 22.5도가 되겠죠. 네. 상당 마찰계수는 얼마냐? 뮤 대시라고 써줘야 되겠죠. 단, 이 마찰차와 동일 재질의 평마찰차일 경우 마찰계수는 0.25이다. 자, 홈 마찰차에서 상당 마찰계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를 써줘야 되겠죠? 자, 이 알파를 쓰고요. 상당 마찰계수 뮤 대시를 구하라 그랬고, 단 평마찰차일 때의 마찰계수는 뮤는 0.25다 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 알파는 45도, 알파는 22.5도. 마찰계수 뮤는 0.25고 뮤 대시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해놓고 뮤 대시, 홈 마찰차에서 뮤 대시 구하는 식을 딱 써야 됩니다. 뮤 대시는 뭐라고 됐습니까? 마찰계수 뮤를 뭘로 바꿔요?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공식을 써놓고 뮤하고 알파만 알면 되네요. 뮤가 0.25고 알파가 22.5니까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나오겠죠. 집어넣어봅니다. 뮤 대신은 사인 22.5 플러스 뮤가 0.25 곱하기 코사인 22.5분의 마찰계수 0.25 계산했더니 0.4074가 나오네요. 자, 평마찰차라고 한다면 마찰계수가 0.25였는데 이게 홈 마찰차기 때문에 45도, 2알파를 45도를 줬더니 마찰계수가 얼마큼으로 증가했냐면 0.4074로 증가했어요. 네. 0.25가 이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마찰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평마찰차보다 약 1.64배의 마찰계수가 커지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홈 마찰차 끝났고요. 이번에는 원추 마찰차, 원추 마찰차를 베벨 마찰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벨 프릭션 휠이라고 부릅니다. 베벨, 원추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축이 일정하게 경사가 져 있고요.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평마찰차나 홈 마찰차는 평행했잖아요, 축이. 근데 얘네들은 경사가 있어서 그 축을 쭉 이으면 어느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베벨이라고 부릅니다. 베벨. 나중에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베벨 기어라고 부르듯이 자, 마찰차가 베벨 마찰차라는 게 있습니다. 즉 원추 마찰차. 이렇게 휘전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단면으로 나타내면 A라는 마찰차, B라는 원추 마찰차가 밀어붙이는 힘으로 같이 휘전을 하게 되겠죠. 이건 외접합니다. 외부에서 접하고요. 우리 평마찰차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외접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엔 내접을 해요. 안에서 만납니다. 안에서. 이것을 2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축 방향으로 쭉 이으면 두 개의 축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추 마찰차 그래서 베벨 마찰차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마찰차에서도 휘전을 하면 휘전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위접하면 내접하면 휘전 방향이 같아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휘전수, 휘전 방향, 뭐 지름에 따라서 속도비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넘어가죠. 자, 원추 마찰차는요. 두 개의 각도가 생겨요. A라는 원추 마찰차와 B라는 원추 마찰차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축을 쭉 이으면. 그때 마찰차의 접촉 면하고 이루는 각도가 A 마찰차는 알파, B라는 마찰차는 베타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세타라는 각도를 갖습니다. 세타. 그러면 세타는 A가 이루는 알파, B가 이루는 베타를 합한 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속도 B는 우리 평마찰차를 생각해요. 평마찰차. 평마찰차의 속도 B는 어떻게 됩니까? 원동 RPM분의 종동 RPM 똑같습니다. 원동 RPM분의 종동 RPM. 반대로 한다면 종동 지름분의 원동 지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이 지름이 커요. 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이 각도도 커지겠죠? 각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따라서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됩니다. 이 길이를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공부할 때요. 이렇게 해서 사인 이렇게 쓰죠. 사인 베타 그리고 OH 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OH는 서로 동일하게 공유를 하니까 OH 사인 베타, OH 사인 알파. 그래서 OH는 없어지고 결국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만 남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NA분의 NB는 알고 DB분의 DA도 알아요. 근데 원추 마찰차인 경우에는 각도가 주어지니까 지름처럼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요 굳이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 정도만 원추 마찰차는 알고 계셔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원추 마찰차 그 계산 문제를 낸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안 주고 각도를 주고 원추 마찰차의 속도비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내접하는 겁니다. 내접도 똑같습니다. 내접도. 이 거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NA분의 NB, DB분의 DB,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똑같습니다. 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휘전 방향만 좀 달라지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원추 마찰차에서는 이 두 개의 특수 마찰차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자, 첫 번째 크라운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라운. 외접 또는 내접하는 원추 마찰차에서 베타가 90도이다. 즉, 한 개는 원추, 다른 한 개는 원판이다. 자, 아까 보십시오. 알파와 베타, 요거의 합, 요게 세타인데, 어느 하나가요? 90도 해버려요. 90도. 자, 즉, 이 베타가 90도예요. 베타. 그러면 두 개의 합이 세타였는데, 이제는 세타하고 세타는 이만큼만 돼. 그죠? 네. 알파, 베타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어느 하나가 90도야. 그리고 원추가 아니에요. 원판입니다. 원판. 원판 위에 하나만 원추로 돼 있어요. 원추로. 그래서 두 개의 축을 이으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크라운 휠이다라는 거예요. 왜 크라운이라는 이게 쭉 돌면 이게 이제 이 동그라미를 이 원추 모양이 돈다고 치면 외부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왕관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크라운 휠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즉 베타가 어느 하나가요 90도짜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하나는 그냥 원판이고 하나만 원추로 되어 있는 그게 크라운 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이터 휠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터 휠은요 원추 마찰차 역시 특수한 경우인데요.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의 합인 세터가 90도입니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몇 도겠어요? 45도씩이에요. 알파도 45도, 베타도 45도. 그래서 합이 90도입니다. 그래서 축을 쭉 이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되려면 A 마찰차, B, 즉 A 원추 마찰차와 B 원추 마찰차가 서로 동일해야 돼요. 네.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파, 베타도 같아지고 이게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마찰차를 마이터 휠이라고 합니다. 마이터 휠. 그러면 왜 속도비도 똑같은데 이 마찰차를 써야 되냐? 굳이 속도비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마찰차를 이 마이터 휠을 쓰냐? 자, 이쪽 회전 방향을 수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모터가 도는데 이쪽 방향으로 축이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쓰는 거겠죠. 이게 속도비는 관계없이 방향만 바꿔주는 이게 마이터 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끝으로요. 무단변속 마찰차 공부하겠습니다. 무단변속 마찰차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치는 않으니까 그리고 무단변속 마찰차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A가 원동이고 B가 중동이라고 하고 A는 똑같은 회전수로 도는데 항상 RPM이 같아요. 근데 이게 안쪽에서 돌 때하고 바깥쪽에서 돌 때하고 B의 회전수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안쪽으로 오면 훨씬 빨리 돌겠죠, B가. 바깥쪽으로 가면 거리가 머니까 더 천천히 돌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B. 자, B가 일정하게 돌고 있습니다. B는. B가 일정하게 돌고 있는데 이 접촉하는 이게 지름이 큰 거, 작은 거 A가요. 자, 그러면 NB가 만약에 자, NA가 일정하다고 해보죠. NA는 일정한 RPM으로 도는데 이 상태에서 접촉해서 돌을 때하고 이게 이쪽으로 와서 접촉해서 돌 때하고 R 부분이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NA는 일정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는 증가하더라. NB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얘는 하나로만 이제 일정 RPM인데 하나로만 변속을 하니까 변속비가 많지는 않겠죠. 변속비나 그 회전비가. 근데 이번엔 두 개입니다. 자, 큰 게 A가 일정하게 회전을 하는데 작은 게 큰 걸 돌릴 때 하고 큰 게 작은 걸 돌리도록 얘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작은 게 큰 걸 돌리니까 속도는 낮겠죠. 낮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큰 게 작은 걸 돌리니까 훨씬 속도는 높아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단 변속 마찰차. 두 개의 원추차에 의한 무단 변속이고요. 이건 한 개의 원추차에 의한 무단 변속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무단 변속 마찰차는 이제 시험에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은 홈 마찰차, 원추 마찰차, 무단 변속 마찰차인데 이 중에서만 본다면 홈 마찰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원추 마찰차 있고요. 무단 변속은 거의 잘 안 나오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홈 마찰차에서는 아까 마찰 그 홈의 각도가 2알파가 있었고요. 그 그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는 Q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였다 라는 얘기고요. 이때 Q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마찰력 F는 뮤 Q가 됐었다라고 했습니다. 뮤 Q. 또 하나요. 상당 마찰 개수 뮤 대시는 마찰 개수 뮤를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로 나눈 거다. 즉 그 배만큼 커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고서는 자, 뒷면에 나오는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4월 1일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 나갑니다. 마찰차에서 두 바퀴가 이루는 각 알파, 베타가 45도이고 세타가 90도다. 그러면 속도비가 1이다. 이거 아까 원추 마찰차 공부를 했었죠? 원추 마찰차의 특수한 경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크라운, 왕관처럼 드는 거예요. 하나는 평이고요. 하나는 원추해 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그래서 돌면 왕관 모양이 되더라 해서 크라운 휠이라고 불렀고 이런 때에는 한 개가 90도라 그랬습니다. 90도. 네, 90도. 자, 이럴 때 크라운 휠이고 두 번째로요. 두 개의 원추 마찰차가 동일해야만이 알파, 베타가 동일해지고 두 개의 합이 90도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속도비가 1이죠. 속도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터 휠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터 기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긴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마이터 휠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고서 문제 첫 번째가 자, 이러한 원추 마찰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써주시면 되겠죠. 문제 쓰시고. 자, 두 번째요. 홈 마찰차의 상당 마찰 개수 뭐라고요? 뮤 대시. 평 마찰차 마찰 개수 뮤입니다. 이거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단 마찰차의 마찰면 및 재질은 동일하다. 평 마찰차의 마찰 개수보다 홈 마찰차의 상당 마찰 개수가 몇 배 크냐? 그죠? 네, 그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마찰차,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 마찰차를 공부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평마찰차, 그리고 홈마찰차, 원추 마찰차, 무단변속 마찰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마찰차가 제일 중요했고요. 오늘 복습했던 네 가지가 있었죠. 원주 속도부터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그리고 홈 마찰차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원추 마찰차, 특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 원추 마찰차, 그리고 무단변속 마찰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공부하셨던 것을 마찰차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쭉쭉쭉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해서 반드시 자기 손으로 꼭 쓰면서 공식들을 정리해 놓고 무작정 외우기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찰차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